아이고 엉덩이야. 엉덩이 자꾸 두드리시죠. 그리고 다리도 저리고 당기고 심지어는요 종아리도 뻣뻣하고 발바닥까지 저리기도 합니다. 이거 사진을 찍어봤더니 허리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데 열심히 허리 치료해도 안 나아. 이거 왜 그럴까요? 엉덩이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플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바로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 이상근 증후군은요 디스크하고 증상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가장 많이 오인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내가 이상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상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이 들어서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포기하고 사셨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다리 저림, 엉덩이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면 대부분 허리만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했더니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약간 디스크가 있다 해서 허리를 열심히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열심히 치료해도 엉덩이랑 다리 저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엉덩이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상근은 이름이 참 희한한데요. 이상근, 배 모양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배 이자예요. 배 이자 모양 상자라서 먹는 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배 맞아. 근데 우리나라 배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외국 서양 배는요 요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 근육이 이 엉덩이에요. 요렇게 고관절에서 이 엉덩이 쪽으로 요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근육이 하나 있는데 얘가 외국 배 모양 같다고 그래서 이상근입니다. 이 이상근 밑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이 되면 좌골신경을 눌러요. 근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디스크랑 똑같습니다.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심지어는 종아리도 빵빵하고요. 정강이도 뻐근하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 그게 정강이랑 다른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상근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 제일 먼저 떠올리고요. 실제로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면 허리에 영상 진단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서 문제를 찾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디스크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리다면 이거는 디스크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디스크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원장님, 저는 MRI 검사도 했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러면은 답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상근인지 아닌지? 네. MRI, CT, 엑스레이 많은 부분들이요. 사실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잡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근육입니다. 이 엑스레이나 CT나 MRI에서 근육이 긴장된 정도는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상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MRI를 찍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 디스크랑 많이 헷갈리는 거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화살표 부분이 근육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엉덩이 사진은 아니고 허리 사진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MRI 상에는요 근육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에 긴장이 있어도 MRI 상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이상근 증후군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야기하실 수가 있죠. 이 이상근 증후군은 골반이 비틀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근육이 생긴 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방끈 매잖아요. 네, 책가방. 아, 뒤로 매는 백팩이요? 맞아요. 뒤로 매는 책가방. 우리 책가방 맬 때요, 양쪽 끈을 이렇게 동일하게 매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쪽 끈을 이렇게 삐뚤게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무거워져요. 짧은 그쵸. 쪽만. 한쪽만 무거워지고 짧은 쪽 때문에 내 몸도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이 가방 자체도 틀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겠죠. 혹은 이 가방에 실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요, 한쪽으로만 자꾸 당겨져 가지고 이 멜빵이라든지 이런 데가 한쪽이 터진다든지 틀어진다든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상근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엉덩이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애가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한쪽만 자꾸 비벼져서 쓰인다? 당연히 오그라든다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디스크랑 똑같은 이런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이 이상근 때문에 그런 건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MRI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집에서 곧바로 지금 당장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요 모델이 남자입니다. 드디어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김원록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저보다 키도 크시고 저보다 키도 크시고 저보다 키가 크시고 그리고 저보다 키까지 크신 우리 김원록 원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 원장님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누워보실게요. 네, 저보다 잘생기셨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상근 증후군 디스크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디스크로 오인해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상근 증후군이란 말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이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이상근이었구나. 그래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이상근 증후군 원장님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증상 오시면은 사실은 디스크처럼 그죠? 주로 어떤 호소를 하시던가요? 하지 쪽으로 저린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 있으실 정도면 사실 둔부나 허리 쪽에 통증 같이 있으시면서 하지 방상통이나 아니면 저림 이런 거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다는 게 주증이에요. 그러면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린지 아니면 엉덩이 근육인 이상근 때문에 다리가 저린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의사한테 가면 알겠지만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이상근 테스트인데요. 앉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진단과 치료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조금 있다가 하게 될 스트레칭도 사실은 이 진단의 연장선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리를 늘어뜨려 보세요. 네, 양반 다리 하듯이 다리를 한번,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저렸을 때 이야기예요. 다리 한번 올려볼게요. 그쵸? 이렇게 올려서 양반 다리 하듯이 올렸습니다. 이 사자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들고 허리를요 숙일 건데 허리를 동그랗게 둥글린 상태에서 숙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잘 안 걸립니다, 테스트가. 허리를 이때 말하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네. 사자? 사자요? 숫자 4? 네, 맞습니다. 요렇게 사자. 죽을 사자 아니고 사자입니다. 숫자 사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요 빼듯이, 뒤로 빼듯이 힙힌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고관절만 굽히는 거예요. 허리는요 오히려 뒤로 젖히듯이 가야 돼요. 상체는 숙이는데 허리는 젖히듯이. 그쵸? 그러면서 고관절만 힙힌지를 해서 굽히면 지금 여기에 엉덩이가,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저린데 내가 이 사자를 만들고 딱 굽혔더니 엉덩이 엄청 당기면서 다리가 저리다. 이거 이상근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긴가민가야, 원래 이거 숙이면 당기나? 그래서 내가 왼쪽 다리를 해봤어. 멀쩡한 왼쪽 다리예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엉덩이를 내어 밀듯이 힙힌지를 하시고 그리고 허리는 뒤로 젖히듯이 하고 상체를 이렇게 숙여봤더니 여긴 멀쩡해. 그럼 뭐다? 빨간불. 이거는 오른쪽 엉덩이에 이상근 증후군이 생겨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80%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집에서 이렇게 진단이 됐다고 하면 스트레칭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물론 뭐 정도가 많이 심하고 오래되셨다고 하면 반드시 직접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근이라고 하는 게 골반 아주 안쪽 깊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기 상태에는 스트레칭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이게 뭐 보름 넘어서 20일 넘어서 이게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냥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먹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스트레칭 해보고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요, 재밌는 게 진단의 연장선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진단을 했던 그 방식이 스트레칭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상근이라고 아까 하는. 했던 사자다리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네? 사자요? 팔자 사자? 사자 아니고. 아, 네. 어흥사자 아니고 숫자 4입니다. 숫자 4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숫자 4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상근 스트레칭인데요. 내가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의 이상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자 다리만 해도요. 벌써 사실은 저릿저릿해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벌써 저릿저릿하고 어디가 저릿냐? 허벅지 뒤하고요. 종아리 터져 나갈 듯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아주 심하면요. 허벅지 옆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정강이 쪽이 뻐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하면 발바닥까지도 절절절 하게 됩니다. 원장님 아무 때도 안 아프세요? 이상하세요? 좀 괜찮습니다. 오, 멀쩡하시네요. 부럽네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아픈 데도 없어요. 키도 커. 키도 크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키는 큰데 키까지 큽니다. 얼마나 좋아요? 둘이 연인 같아요, 근데. 한번 안아주세요, 뒤에서. 한번 안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진단하듯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체를 숙일 때 허리를 둥글려 가지고 숙이면 이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허리가 둥그러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힙 힌지, 이 고관절만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듯이 커브를 만들어서 펴주는 게 운동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 자, 어때요? 힘들죠? 이 운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엉덩이 여기 어떤 느낌이세요?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장이 있죠. 지금 이제 그 우리 원장님은 김원호 원장님은 이상근 증후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근이 쫙 팽팽하게 당겨지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신경을 다시 누르는 게 재현이 되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이건 앉아서 하니까 근무하다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근무하다가 이 얼마나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뭐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빨리 다리를 올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몇 분, 몇 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네. 몇 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10초. 맞습니다. 10초. 10초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 요령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를 약간 편 상태, 힙힌지,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근육이, 이상근이 잘 이완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쉬면서 해야 더 잘 이완이 됩니다. 자, 지금 10초 했는데 거의 죽어가네요. 그죠? 10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이 내쉬어지는 정도까지 10초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숨이 내쉬어지는 정도까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5개를 하시던 6개를 하시던 숨이 내쉬어지는 정도까지 숫자를 세서 거기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거를 한쪽 다리에 10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다리를 이렇게 당깁니다. 팔로요 감아요. 네, 팔로 감아요.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야?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아니고 예전에 저게 있었죠.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고스트와 그게 뭐예요? 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죠. 도자기 빚는 거. 눈 한번 맞춰주세요, 서로. 왜 이러십니까? 네, 이 상태에서요 다리를 당겨주는 거예요. 쭉 몸통 쪽으로 당겨주면 여기 느낌 어떠세요? 상당히 많이 당겨지죠. 그래서 이것 역시 이상근 증후군의 스트레칭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걸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아까 그게 간편하니까 제가 진단 수단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몸통 쪽으로 쫙 당겨주는데 이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왼쪽 가슴 쪽으로 쭉 당기면 됩니다. 이게 지금 힘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팔을 조금 더 말아서 당기면 돼요.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쭉 당기면 됩니다. 이것 역시도 이 다리를 당길 때는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 내쉬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지금 숨이 차서 떨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네. 아직 젊은데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다리 저릴 때 스트레칭법입니다. 반대쪽 당연히 반대 똑같겠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낮에 사무할 때 일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집에 가서도 똑같이 뭐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 조금 더 편하게 누워서 하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한의원에서 고관절 이상근 증후군도 실제로 치료가 되나요?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뭘 해주시는 건가요? 치료가 잘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방끈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방끈 길이를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골반의 밸런스나 높이를 맞춰주는 게 바로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이상근이 오그라들어 있는 애를요,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침입니다. 이 한약 증류액으로 약침을 이 이상근 자체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서 얘가 오그라들어 있는 애가 제대로 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침이라는 게 그러면 약이 성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약을 증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막 그런 진통제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는요, 한방에선 절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을 덮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그라든 이상근이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부분을 펴주기만 하면 이 다리 저림이나 엉덩이 통증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원래는 잘 신경을 누르지 않고 잘 보드랍게 움직이던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애를 원래 상태로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약침이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상근이 아픈 것 같은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도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거고 피해야 되는 동작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자가 운동, 이상근을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전신 운동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저 문제가 되는 부위가 특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등판이 가려운데 몸통 다른 데를 긁어가지고 가려운 데가 해결 안 되잖아요. 가려운 데를 긁어야지. 그래서 이상근이 오그라들어 있을 때는 이상근 자체를 좀 이완시키고 스트레칭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운동 많이 하시고, 혹은 뭐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다른 부위까지 쓰시게 되면 우리 한 군데 아프잖아요. 엉덩이 아프고 저리면 다른 데 써서 움직이게 돼요. 아, 그게 보상이라는 거였죠, 원장님? 맞습니다. 몸이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가 더 아파질 수 있어요. 초반에 정도가 많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오늘 진단과 함께 알려드린 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좋아지신다면 최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오세요. 원장님,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상근이 안 아프실까요? 다리 꼬지 마세요. 다리 빨리 풀어야겠다. 다른 부분보다도 비대칭으로 만드는, 우리 몸을 한쪽으로만 자꾸 쓰게 되는 행동만 하지 않아도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은 무척 줄어듭니다. 짝다리 짚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에 기대서 짝다리 짚는다든지, 혹은 다리를 꼰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턱을 괴고 앉아있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여서 옆으로 모로 누워서 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다 이상근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들만 피해도 이상근 증후군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는요, 이 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너지게 되면요,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심지어 발목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허리나 윗부분까지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의 균형을 잘 잡는 거, 그리고 엉덩이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살려야 온몸이 사는 겁니다. 엉덩이, 고관절, 다리가 저려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허리를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시다면 더더군다나 더 좌절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가? 나는 디스크가 심해서 절대로 안 낫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이 허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를 봐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이상근의 문제들은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도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이 탓인가 보다 자학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 스트레칭 열심히 하셔서 소기에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좀 많이 공유해서 다들 아픈데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림 설정 옆에 여기 종 모양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올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만 생각하셨죠? 근데 아마 오늘 앉아서 하는 진단법을 해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상근이었죠.
자,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쉬운 거로 갈 겁니다. 그냥 누워서 날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스트레칭 그리고 진단법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2탄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